오늘 무슨 영화 보시죠? 오늘 드림 팰리스라는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서울 여성인권 영화제 상을 거고요. 김 실장님이랑 백소윤 변호사님도 함께 왔습니다. 근데 백반님 어디 계시죠? 백변님 안 오셨어요. 아 이런 영화 시간 지금 얼마나 남았죠? 6분 남았습니다. 빨리 와라 백. 그러니까요. 저는 방금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왔는데요. 참고인 조사가 좋지가 않았어요. 진짜요? 영화라도 재밌기를 바라겠습니다. 왔다. 오셨다. 백이다. 백 안녕. 잠시 않고 왔습니다. 잘 볼게요. 영변이 가영.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그 집을 지키는 사람들, 예, 그냥 제가 뭐 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저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는 딱 첫 씬에 등장했을 때 그 웃는 모습을 보고 되게 너무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거 사랑이 이긴다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영변이 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 여성인권 영화제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지 조금 지나서 리뷰를 찍는 거긴 하지만 갔다 온 소감이나 아니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갔다 온 영화제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주관하는 여성인권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여성인권 영화제이다 보니 백변이 쓸데없이 따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아마 입사하시고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같이 영화 본 사이. 여성인권 영화제는 기간이 맞아가지고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좀 편성이 돼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드림 팰리스라는 영화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꽤 생각보다 러닝타임이 길어가지고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기진맥진하고 감독과의 대화도 다 보고 나왔었는데 막 영화를 보고 나오셨을 때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영화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왜냐면은 유명한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워낙 저희 또 임 감독님이 보고 싶다고 하신 영화여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자에 대한 얘기들이 막 피해자 간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보면서 조금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현실과 너무 이게 맞닿아 있어서 좀 힘든 면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신 많은 분들이 극사실주의 영화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영화를 막 보는 중간에도 그 옆에서 임 감독님의 한숨 소리와 울고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약간 영화가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정말 당장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좀 굉장히 좀 무게감 있고 빡빡한 느낌의 영화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혀 픽션이 아니라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서도 막 느끼니까 좀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짧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어떤 노동자들과 그리고 어떤 기기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어떤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이제 관련해서 대기업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일부는 합의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합의금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 그래서 이 피해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혹은 연대, 혹은 그 연대의 깨짐, 뭐 이런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 이렇게 좀 더 사이사이에 삽입해가지고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에 1인이 주인공인 혜정이 대기업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금을 가지고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회적 이슈인 이 부동산에 입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이 주거 문제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과연 이 집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사실 거리에서 농성장에 있던 주인공이 자기 아이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그 결정을 하면서 얻었던 느낌. 그러니까 영화 홍보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남편 목숨값으로 내가 드림 팰리스 꿈의 집, 꿈에 그리던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이런 이제 그 스토리 설명이 있는데 과연 집이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고 또 공간 정말 살기 위한 집이냐 사기 위한 집이냐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좀 보시면서 그 키워드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스터나 아니면 제목을 봤을 때는 이제 드림 팰리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뭔가 투자 목적의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라고 예상을 하고 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좀 그렇게 잘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세정의 집에서는 막 녹물이 나오고 다른 집들도 막 수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 아파트 자체가 해정은 안정을 얻고 또 이 동욱이라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좀 비극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전 되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컸고 이게 딱 첫 장면이 이 김선영 배우가 되게 이 꿈에 그리면서 희망에 차서 웃는 얼굴이 나오는데 그때 저 되게 같이 웃게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후에 그런 모습들이 좀 전혀 안 나오고 계속 좌절하고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 어떤 집이라는 공간을 안정을 얻었으나 결국은 안정감을 얻지 못한 거기서도 그래서 좀 더 비극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직접적으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건 어떤 사회적 재난. 근데 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이렇게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나 막 이런 사고들도 있고 뭐 아파트 미분양 사태 속에서 굉장히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게 된 것에 의해서 막 입주민 간 갈등 속에서 막 발생하는 일들.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잘못된 2시부터 그 예약했는데. 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지금 몇 시지? 얼마 지금 2시. 그래요? 2시 좀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실이 많이 부족하고 회의실 상담실 겸 다 쓰다 보니까 저희 이런 일이 생기는데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네요.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안정적 공간이 없네요. 공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그리고 집하고 공간, 아파트,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대충 나눴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제일 메인 주제가 되는 거는 이 사회적 재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 유가족 피해자들 뭐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활동들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보면서는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성 반도체 앞에서 가족분들이 그 농성장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시면서 농성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딱 보고 좀 너무 기시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 사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좀 시대가 변했는데 어떤 뭐 운동의 방법,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농성장을 차리고 거기에서 계속 뭔가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사실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뭔가 그 어떤 현장과 이거를 요구하고 들어줄 그 사람을 사실 떠나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이게 그 목소리가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 사실 거의 거주하시면서 계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 시청 분향소를 차리고 거기서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지키시고 활동가들이랑 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거든요.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네. 사회적으로도 보여주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해자들이 자기 문제를 뭐 사안과 관련된 거면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사고나 사안과는 완전 별개로 유지해야 되는 자기 일상들 예를 들면 뭐 아이를 돌봐야 된다거나 뭐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혼자 이제 떠안게 되는 상황을 사실은 그 농성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보여주는 공간으로서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피해자고 피해자로서 가장 적절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건 누구냐,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누구냐,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물론 그 안에 이해관계나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는데 좀 그 부분은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영화에서는 갈등부터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농성을 해오셨던 게 보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 같이 연대해 왔던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 이전보다는 갈등부터 보이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로서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혜정이 이 피해자다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은 아니에요. 뭔가 잊고 싶어 하고 이제 합의금을 받았으면은 이제 좀 가족분들과의 연대보다는 자기네 다시 그 가정을 좀 챙기려고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아들 도무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그런 걸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유가족들과 계속 연대하려고 하고 계속 찾아가고 그걸 어떤 자기 정체성의 하나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혜정한테 사실 마음이 좀 많이 가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라면 계속 연대해야 되고 힘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혜정 같은 경우에는 이 극에서 보면은 되게 옷도 잘 차려입고 나오고 항상 깔끔하고 약간 좀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고, 가서 앞에서 나서서 말할 때도 굉장히 정제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혜정이 뭔가 이 농성 내내 감내했을 상황들이 약간 저는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혜정한테 많이 공감이 되는데, 혜정도 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뭔가 아닌 척하고 더 이상 이제 가족분들 만나고 싶지 하고 잊으려고 하지만 그 곳곳에서 그거에 대해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이렇게 해야만 정당하고 그래야만 그 농성을 하거나 뭔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생기고, 이런 좀 현재 모습과 약간 겹쳐 보여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피해자가 모든 거를 감내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영화였다는 점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 여성인권 영화제에 선정된 작품들이 진짜 여러 가지 주제가 많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좀 다른 주제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성인권 영화제 주제가 넘어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드림 팰리스라는 영화를 그게 넘어선다는 게 뭔가 어떤 거를 극복해내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감독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어떤 경계를 허무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니까 흑백 논리의 좀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넘어선다는 의미가 뭔가 극복해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뭐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 흑백 논리 이런 걸 정해진 걸 또 넘어선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희 공감이 하는 일들, 뭐 재난 아니면 여성 아니면 노동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활동과 더불어서 좀 이런 영화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많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면은 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관련해서 비슷한 영화들 좀 다 같이 많이 보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사실 영화를 같이 보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변이 사용 안녕. 감사합니다. 갑니다. 갑니다.